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액면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액면 분할은 제가 서울식품의 종목을 전에 이제 그 단기 종목으로 저희가 매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사례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뭐 매도 자리를 찾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 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뭐 액분 시점 이전에 뭐 기점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설명을 드렸었다가, 액면 분할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따로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식품이 액면 분할로 상장일이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액분 이후에 상장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어떤 현상들이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10월 10일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고, 그 이후부터 재상장을 했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시 부분이죠. 네, 공시 부분에서 7월 28일부터도 지난 2017년 7월 28일부터 주식 분할에 대한 결정을 실시했었고, 그리고 이 결정 시간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죠.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2017년 10월 11일부터 변경 상장 전일까지, 그래서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2017년 10월 25일 뭐 예정대로 됐었네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주당 가액이 뭐 액면가가 2,500원 분할 전에 형성이 돼 있던 것이 분할 후에 100원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이 진행돼서 보통 주식이 늘어나는 거, 네,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정이 이제 되면은, 주식 분할 정정이 된다고는 그 내용에서 어떤 게 정정이 되는지 뭐 나와 있으니까 또 참고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보유한 주식들에 대한 어떤 현황들을 공시 부분에서 면밀히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어떤 그 공시 이후, 그러니까 뭐 7월 28일에 7월 달쯤이었죠. 뭐 공시가 된 이후에도 이때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그 액면 분할의 공시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고, 그 액면 분할로 상장기 시점에서도 뭐 상한가가 거의 두 번이나 거의 두 번째도 20%가 넘는 종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액면 분할이 호재인 것인가,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호재는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 추세에 따라서 거의 한 30% 정도의 그 종목들이 이런 급등 현상들이 나왔었고, 뭐 그 이후에 주가가 빠져도 어떤 일정 부분을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이후에 공시 부분에서 주식 분할 결정을 하고, 뭐 그 급등 현상에 따라서 뭐 매매 거리 정지 예고에 대한 어떤 공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단기 과열 완화에 대한 부분의 공시가 확인되시고, 여기 또 변경 상장의 액면 분할 10월 20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뭐 기존에서 뭐
공시가 됐던 것만큼 뭐 한 주의 금액이 2,500에서 100원으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발행일이 10월 13일, 그리고 뭐 결산일이 12월 말일인데 변경 상장 기일이 똑같이 돼 있죠. 17년 10월 25일 날 변경 사유가 액면 분할로 변경 상장이 된다라고 공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5일 날 거래가 재개됐는데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액면 분할이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저희가 증자, 감자 이런 걸 다 배워봤지만 약간 이제 성질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기업이 선택을 하겠죠. 네, 그러면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선택하는 이유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정의들만 설명을 드리자면,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액면가를 분할한다라는 느낌이 딱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납입의 그 자본금, 납입 자본금이 어떤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에 대한 부분, 뭐 저희가 증자나 감자 부분에서 확인을 했던 것만큼 이런 부분들의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이 기존의 기존 발행 주식만을 일정 비율로 분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발행 주식의 숫자는 늘어나겠죠. 분할을 하기 때문에. 예, 발행 주식의 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액이 5천원짜리 이제 주식이 뭐 한 주가 뭐 둘로 나눈다 그러면은 2,500원이 되겠죠. 2,500원이 되고 주식은 숫자가 늘어나서 두 주가 되겠죠. 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떨 때 쓰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비싸서 뭐 거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거래가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게끔 뭐 이루어지지 않는 뭐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낮아질 경우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유동성이 낮아질 경우에 액분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어떤 그 원리는 쉽죠.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 가격을 5,000원으로 규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개정 3법에서는 액면가를 뭐 100원 이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100원 이상으로 상장사들이 주총 의결을 걸쳐서 액면가를 100원이나 뭐 200원이나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에 하나로 정할 수가 있어요. 100원, 200원, 500원, 그리고 1000원, 2,500원, 그래서 5,000원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서울식품에서는 100원으로 골랐던 거죠. 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면 분할 제도는 상장사와 코스닥의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98년 초에 도입이 됐는데요. 99년 초부터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회사도 액면 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점은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액면 분할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식품에 대한 어떤 급등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액면 분할은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나 내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 액면 분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어떤 그 기업의 가치나 뭐 내용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주주에게도 지분율에 대한 등의 그런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액면 분할의 효과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유동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유동성 향상. 그러니까 기업이 노리는 그런 목표가 그러니까 유동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는 것 뿐이죠. 무조건 주가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반영이 돼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노리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유동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도 우량 주식을 이제 매집을 할 수 있겠죠. 살 수 있겠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 분산 효과가 나타나니까 주식의 분산 효과가 나타나니까 뭐 적대적 M&A 같은 것에 대항을 할 수가 있겠죠. 적대적 M&A에는 대항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경영권 방어에 일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의 변동이 없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무상증자랑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액면가 대비 기업 가치를 보면요.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해보면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수를 늘린 것만큼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 데 반면에서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가 감소를 하죠. 근데 액면 분할의 경우에는 실시 이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이 무상증자랑은 다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액면 분할에 의해서 어떠한 자본 이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컨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5,000원의 액면 가액이 주식이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뭐 15,000원에 거래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액면가액을 2,500원의 주식으로 액면 분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원이면 반토막이 났죠? 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시장 가격은 7,500원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시장 가격 또한 이제 조정이 돼서 하향 조정이 돼서 똑같이 비율로 주주의 어떤 자본 이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액면가가 내리고 시장가도 내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본 이득에 대한 그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하락해서 소액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심리로 주가가 상승이 되는 그런 심리적 재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식품이 액면 분할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을 한다면 뭐 유동성을 당연히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주식의 가격이 좀 하락이 됐죠. 그래서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게 되죠.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때 물론 이제 지분 가치도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등이 지분 가치가 대입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뭐 미국에서는 뭐 크게 그 한 주당 가격이 되게 센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량주들이 주가가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액면 분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일반화돼 있거든요. 일반화돼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식의 급등을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그 기존의 액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또 미리 이제 사전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에 대한 흐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분할 매도해서 주식에 대한 어떤 액분 시점에서도 나머지 물량으로 뭐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F분에서도 당연히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지금 소개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액면 분할 주식이 실시된 이후에 관련 주식이 이제 액분된 주식이 70%가 통계치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액면 분할을 결정한 기업 중에 세 곳 중에 두 곳은 분할 공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유통 주식수를 늘려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액면 분할이 상당수 기업에 먹혀들지 않았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한다고 공시한 30개 기업 중에 액면 분할 공시일에 비교해서 주가가 오른 곳은 한 1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3% 정도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식품 제가 지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서울식품이 그랬고 또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네, 최근에 이제 일간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액면 분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날을 한번 보실게요. 액면 분할이 5월 11일 날 이제 상장이 돼서 이날 주가가 27%까지 고가를 형성했다가 바로 내려왔었네요. 종가에서는 플러스 4%로 끝났지만 이 이후에 뭐 특별히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큰 상장을 하는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 액면 분할 공시도 전부터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심리적으로 상승을 많이 심리적으로 반영을 해서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비슷하게 나와 있고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도 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도 그 액면 분할 이후에도 공실과 비교해서 주가가 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액면 분할 공실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오른 것을 지금 그 공실과 비교했을 때 주가와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인 NC트론이 있어요.
액면 분할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그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제가 이런 사례들도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가 하락을 액분 이후에 했으니까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일단은 제가 뭐 시중에서 나와 있는 이론책으로 뭐 대입을 해보자면 이론에서는 시장이 좋은 국면에서 액분이 진행되는 종목 중에 어, 시장이 좋을 때 뭐 70%, 80%가 F분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어떤 통계를 내는 그런 책들도 확인을 했었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만 무조건 그런 이론들을 대입을 해보셨을 때는 이런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시장이 2017년에 상당히 좋았었죠. 예, 그런데도 최근에 30개 종목 중에 20개가 이제 하락을 하고 단 10개밖에 단기적으로 또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액면 분할 뒤에도 그러니까 약세를 보인 핵심적인 요인이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선은 실적을 보실게요. NC트론의 실적을 보시면 2015, 16 뭐 계속적으로 순이익은 적자를 내고 있고요.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적자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실적이 약세를 보이는 그 기업들의 특성이 F분 이후에도 주가 반영이 많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비슷한 사례로는 나노스 종목을 보시면 나노스가 공시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실 때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2017년 12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정지가 되고 있고 예정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30일부터 얼마 전부터 거래가 정지됐죠? 네,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돼서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 9월 10일에 그 공시 이후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결정한 분할 공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 9.4%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봐도 네, 마지막에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19%도 떨어져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지금 현재 또 나노스의 실적을 본다면 분기별로도 지금 계속 1, 2, 3분기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액면 분할을 결정한 분할 공시 시점 이후에 주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공시 이후에 주가의 하락을 보였던 모습들이 사실은 실적 베이스로 됐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 중에 서울식품은 연간 수익률로 봐도 순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죠. ROE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분기별 순이익도 뭐 적자는 2분기에 잠깐 기록을 했지만 다 흑자를 기록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주가가 액문 공시 시점 이후에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었고 한미 반도체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잠시만요. 한미 반도체를 봤을 때 주가 실적을 보고 있죠. 예, 실적이
지금 현재 2017년 뭐 분기별로 봤을 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억, 73억, 119억 순이익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ROE 성장도 마찬가지로 보여줬으니까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죠.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네, 그 실적 성장 이후에도 중간에 액분위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액분 이후에도 주가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실적입니다. 그래서 액분 이후에 뭐 급등이 나왔던 현상들을 뭐 노리고 단기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그런 절대값은 항상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은 왕도가 없기 때문에 실적을 위주로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저희의 그 기본 원칙과도 상당히 동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주식을 이제 지수가 좋을 때 분산 투자로 잘 운영을 하신다면은 이런 액분에 대한 공시 부분이 나중에 나올 때도 상당히 겁을 먹지는 않으셔도 되는 거죠. 뭐 좋은 주식을 잘 매집을 잘 했다면 뭐 보유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전략적으로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급등 현상이 나오면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재매수 관점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항상 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서 네, 단기적으로는 또 그렇게 대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중장기 종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F분에 대한 어떤 부딪히는 모습이 많이 회원님들이 겪지는 않으셨을 텐데 단기 투자로 혹시나 액면 분할을 공략을 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강의를 듣고 꼭 잘 위험한 부분을 잘 대비를 하셔서 네,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노스 아까 종목도 검색을 했을 때 나노스도 분할 공시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이 업체죠. 이 업체가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7월 말까지 주가가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해서 상승을 해서 7, 8배가 뛰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나노스는 2분기에 순손실을 31억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F분 이후에 이런 모습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F분 그 공시 이후에 예. 그리고 지금 F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중에 그 변화는 또 관망을 해보시면서 직접 투자는 좀 위험하시고 관망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흐름이 변화되는지를 지켜보시면 또 하나의 그 흐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다른 원칙으로 다른 이제 종목 설명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는 이번 시간으로 마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른 이론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